이슈 토크입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통령 공약에 의해 가시화되면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이전하면 부산의 금융과 창업 생태계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산이 바람직한 금융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이장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 산업은행은 이 장기적인 산업자금의 공급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곳인데요. 관련법에 의거해 1954년에 설립됐죠. 그렇습니다. 일반 시중은행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산업은행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54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 공급 이것을 이제 기본 업무로 가지고 있고요. 연대별로 이제 역할이 틀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50년대, 70년대는 우리 그 산업 자체가 워낙 기반이 없으니 산업 금융을 대고 장기 설비 자금을 갖다가 대주고 뭐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크게 기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80년대,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또 이제 성장 동력을 갖다가 일깨우는데 굉장히 또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미 이제 기업들이 커져가지고 산업별로 독과점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그 2000년도 초에 2008년도 이때는 이제 CIB 업무가 좀 확충이 됐고요. 그다음에 IT와 같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그런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걸 또 대응을 잘 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5년 이후로는 이제 그야말로 그 저성장이 장기화된 고착화돼서 걱정들 하고 있는데 네. 예,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성장 모멘텀을 어떻게 제공하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하고 이쪽 은행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네.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정책, 경제 발전 정책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중은행은 그 전반적으로 시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동참하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공약이자 또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정된 사안입니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두고 찬반이 팽팽한데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왜 부산이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부산이 2009년도 1월 1일부로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됐죠. 네.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공공금융기관들이 또 5개 이전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뭐 국채금융기관을 자꾸 이제 부산으로 이전하면 더 좋으냐? 찬반이 당연히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여기 금융공공기관도 이전하고 그래서 없던 때보다는 나아졌는데 아직 미흡하다. 그래서 산업은행과 같은 이제 큰 국채금융기관이 오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 연구자 입장에서 그게 정말 바람직하냐,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바람직하느냐, 이건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색, 그다음에 이 마켓을 키우는 거, 부산을 더 키우는 거, 금융 중심지로 더 키우는 거,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금융 기관의 집적 효과, 네트워크 강화 이런 건데 이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부산을 금융 중심지로 더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금융산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네트워크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펑션 간의 연결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부산 금융 중심지에 이전되어 있는 공공기관들 정말 우수하고 우수 인력들이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그 방향, 그 모습, 바람직한 그 모습만큼 연결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느냐,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자문자답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자금 공급 차원에서 이 산은을 비롯해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이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역 균형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부산이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그동안 이제 성장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그 GRDP 비중이 6%가 넘는 때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3% 미만으로 이제 떨어지고
이렇게 돼서 경제적으로 비중이 굉장히 취약해지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산업 구조 조정도 사실은 적게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더 산업 구조 조정하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기에 맞는 그 신규 산업, 신규 기업, 벤처 이런 것들 일으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은행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저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산, 울산, 경남을 묶어서는 부울경 거대 경제 구역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산업은행이 그동안 역대 해왔던 그 펑션이 다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 개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온랜딩, 그다음에 각종 이제 PF 그리고 이제 산업금융 채권 같은 것을 발행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 그다음에 기업 구조 조정,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개발 금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노하우를 컨설팅을 통해서 전수하는 거. 그동안 산업은행이 1954년도에 설립된 이후로 해왔던 그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 부울경 경제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온다면요 많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네. 자, 2009년 당시 정부는 서울 여의도와 함께 부산 문현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후로 부산 국제금융센터도 문을 열고 각종 금융 공공기관이 이곳으로 이전을 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로 벌써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 금융중심지로서의 부산을 현재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게 그 외형적인 면과 그다음에 내실 부분을 다 봐야 되는데요. 네. 외형적인 면으로는 이제 예를 들자면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우리가 부산이 51위까지 떨어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찌어찌 해서 이제 30위까지 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은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로 크게 변했느냐? 외형은 잘 안 드러난다. 근데 그 내부를 보면 이를테면 자금사 세탁방지위원회가 또 여기 와 있고요. 그다음에 조만간 이제 그 BIFC 63층에 10여 개 정도의 외국계 금융기관이 또 입주를 합니다. 대형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서 내부를 가만히 뜯어보면 발전이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산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들도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얻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외형과 내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분명히 내부의 발전은 있었다. 변화가 있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최근에 부산연구원 보고서를 통해서 부산의 금융중심지가 활성화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5가지 정도를 꼽아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금융 인프라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금융 인프라 개선이 뭐냐? 2가지로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네. 글로벌 투자자들,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기관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금융 인프라. 네,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네. 두 번째, 이걸 갖다가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얘기하자면 부산을 명품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이 이제 글로벌 그 투자자들이나 이제 글로벌 금융기관에 와서 금융 활동을 하기가 좋으냐?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와가지고서 굳이 이제 근무를 하려고 하면 어렵게 여러 교통수단을 거쳐가지고서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정주 여건도 사실은 아직 부족해서 투자 활동을 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부산 시내에서 있으면서 이 글로벌 투자자들,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일반적인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부산은 어느 정도 명품 도시라고 칭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 와 있는가? 우리가 계속 질문하면서 그걸 이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명품 도시는 그래도 서울의 7, 8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전체적인 그 외형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부에서 삶의 질이라든지 활동량과 질이라든지 네. 그런 면에서 7, 80%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한국에서 형성된 최초의 명품 도시 서울, 두 번째 명품 도시 부산,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과 의지와 투자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이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들은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요. 금융 네트워크의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항공산업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해운산업도 그렇고 이걸 우리가 네트워크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그 산업 내의 연결성, 커넥티비티라고 하는데 이 연결성이 그 산업을 구조하는 산업을 지지하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또 하나의 네트워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금융산업입니다. 금융산업은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진 많은 그 금융활동들, 그 펑크션을 수행하는 기관들 간의 정보 교류와 커넥티비티, 네트워크성 이것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게 크게 발전하기 어려운데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서울, 부산, 동부가 글로벌 이런 금융 네트워크를 갖다가 빨리 그 조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뉴욕이나 런던이나 예전에 홍콩, 지금 홍콩이 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커넥티비티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산도 사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어떻게 예산을 쏟을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산업에 직접 효과를 내고요. 그 다음에 연결성을 확보를 하고 네트워크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양 조선 산업을 부양을 이거 우리 제조업 중에서도 해양 조선 이쪽이 이제 해양은 이제 굳이 제조라고 하긴 어렵습니다만은 있는데 그런 것들로 다 금융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조선을 하는데 조선은 이를테면 프로젝트 파이낸스랑 비슷하게 가거든요. 네. 고액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시작 단계, 그다음에 중간 몇 번 나눠서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 이제 결제를 함으로써 이제 끝나는데 금융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금융, 선박금융 한국 내에서 조달이 못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정부에서 신용 보강 같은 것을 해서 저리에 노르웨이나 그렇죠? 유럽에서 자금 조달을 하던 것처럼 저리에 자금을 조달하게 해주고 그리고 국내 금융기관이 거기에 자금 조달을 하게 진작부터 했더라면 지금의 위치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네트워크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은 서울과 해외와 교류하는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 예. 라는 말씀이시고 또 해양 조선 사업 등의 또 다른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그런 있을까요? 취지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국제금융센터 내에 글로벌 금융 전문 대학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셨는데요.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두바이 금융센터를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네. 두바이는 여러 펑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그 전문 인재 양성과 관계된 것은 뭐냐면 두바이 그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거기 금융 아카데미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두바이에서 하는 여러 특화 금융, 디지털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쪽의 개발 금융이라든지 그런 지역적 특성이 있는 그런 인재들이 다른 데서 그 사정을 잘 모르고 이렇게 한 인재들보다는 훨씬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듯이 우리 그 부산 지역에서도 정말 그 우리 부산 지역의 특화 금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해양 금융이라든지 파생 상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크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신금융, 그다음에 STO, ICO 등등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쪽에 이제 특히 감각이 있고 역량이 있는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데서 공급하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내부에서 공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부산대학교하고 해양대학교에 지금 이제 금융대학원이라는 것이 설립이 돼 있습니다. 국가 보조로 그러니까 국고와 이제 지방 보조금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게 이제 금융 전문대학원 컨셉으로 제안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제대로 된 금융 전문대학을 만들어서 이 지역 금융에 정통한 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이 기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산시는 블록체인 특구라는 장점을 살려서 올해 안에 전국 첫 번째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인데요. 교수님께서도 이런 특화금융을 선도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부산시의 특화금융 선점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떤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금융산업을 이제 그동안은 제조업을 서포트하는 그런 기능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근데 금융산업이 이제 나름 독자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산업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고요. 또 고부가치 산업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금융상품을 창출함으로써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세계적인 합의는 지금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은 이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해놓으면 전국에서 와가지고 막 블록체인 그 금융상품도 개발을 하고 펑션도 개발을 해서 상품화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캐피털과 레이버,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의 집약과 분배가 잘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샌드박스라고 하는 규제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샌드박스 규제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일단 부산 그 문현 금융단지에서라도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가 지금 굉장히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것도 좋은 암호화폐는 그런 말썽을 사실 안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ICO 특구라든지 또 이제 증권형 그 암호화폐라고 해서 STO라고 합니다. 그런 것 등등으로 해서 좀 전향적인 자세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리서치를 하고 그걸 갖다가 개발하는 인재를 육성을 하고 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는 자본과 네. 인재와 그리고 시공간의 문화, 인재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 마켓을 빨리 형성을 해야 된다.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산업은행 이전으로 돌아와서요. 현재 직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쉽지만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나 부산시 등의 정치, 행정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상공계의 역할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움직임들이 필요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래전서부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하는 건데요. 한국의 노사 개념은 노와 사의 합성어죠. 네. 이것은 노사는 대립관계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영미의 그 노사 전통이거든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뭐냐? 경영협의체 같은 것으로 하자. 경영협의체. 그게 이제 독일과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경영협의체로 해서 정보 공유를 하고 이익을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경영층과 그 다음에 근로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과감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노사라는 대립적인 그 개념은 어느 구석에서로부터 우리가 지우기 시작을 하면서 경영협의체, 공동 그렇죠? 뭐 이렇게 공동 조직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은행도요. 부산에 와서 불편을 겪는 것을 걱정을 할 겁니다. 그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말을 던져놓고 언론에서 이렇게 쟁점으로 하기보다는 서로 가까이 만나서 소통하는 것이 첫걸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장우 부산대학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금융산업 관계자들이 찾아오는 금융 중심지 부산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